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혜둥이님, 우리는 종종 말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말을 실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심해야 할 말들과 그것들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한마디. 그게 내 잘못 아니야. 마케팅팀의 주연은 입사 2년 차로 이번에 처음으로 중요한 광고 캠페인을 단독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주연은 기획 단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며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광고 일정표의 날짜를 잘못 입력한 그녀의 실수로 인해 캠페인이 하루 늦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처는 고객사의 일정이 꼬였다는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고, 팀장은 이를 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주연은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크게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 아니야. 진작 확인 좀 하지 그랬어.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자책하고 있던 주연에게 이 말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주연은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 앉아 스스로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니. 내가 팀에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팀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주연은 혼자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떠올릴수록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이처럼 무능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팀의 선배인 혜진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주연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주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연 씨, 괜찮아요? 오늘 많이 속상했죠? 주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라며 울먹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잠시 뒤 혜진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땐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해줬더라고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걸 통해 배우는 사람만이 진짜 프로가 되는 거예요. 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 주연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팀은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해결하는 팀이잖아요.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주연 씨의 강점도 더 드러날 거예요. 혜진의 말에 주연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실수로 팀에 짐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극복할 방법이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난과 공감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주연이 경험한 상황에서 동료의 그게 내 잘못 아니야? 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실수를 자각하고 있는 그녀에게는 비난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러셀에 따르면 비난은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며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주연 역시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자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문제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선배 혜진이 건넨 공감의 언어는 주연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실수 경험을 공유하며 주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주연이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리학자 케네스 박은 공감적 지지는 스트레스 해소와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높인다고 말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공감적인 대화를 통해 주연은 자신이 팀의 일부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실수를 만회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팀 전체의 생산성과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공감은 단순한 언어 이상의 힘을 가지며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사임당은 상대의 실수를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비난과 공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과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주연의 사례에서도 동료의 그게 내 잘못 아니야? 라는 말은 그녀를 위축시키고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비난은 해결책을 찾기보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반면 혜진의 말처럼 공감과 지지를 담은 언어는 상대방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제공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진짜 프로가 된다는 혜진의 조언은 주연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주연이 다시 도전할 동기를 가지도록 도운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신사임당의 말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난보다 공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난은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공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대의 성장까지 이끌어냅니다. 다음번에는 상대의 실수를 보았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어. 또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자 같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언어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한마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신입 디자이너인 민수는 회사의 연말 마케팅 캠페인에서 새로운 광고 콘셉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발표 당일 민수는 긴장한 상태였지만 동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는 젊은 세대에게 새롭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열정을 담아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직후 팀장이 냉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브랜드 이미지랑 잘 안 맞아. 민수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팀장의 말이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자신의 창의성을 전면 부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팀장의 표정과 목소리 톤은 민수에게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들도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조용히 민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이상 발전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의 선배인 수진이
민수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고 수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수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처럼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한 건가 싶어서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누구나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고요. 사실 저도 입사 초기에는 비슷한 경험이 많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의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수지는 이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너무 단호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브랜드 이미지와의 연결성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에요.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보면 어때요? 민수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 건 아닐까요? 수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디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민수 씨가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도울 테니 같이 준비해봐요. 수진의 진심 어린 공감과 조언은 민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으며 수진과 함께 아이디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공감 어린 언어는 사람의 심리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민수가 경험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팀장의 반응은 단순한 피드백처럼 보이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의성을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비난과 부정적인 피드백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키며 이는 결국 문제 해결 의지와 창의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민수는 신입 사원으로서 자신의 첫 아이디어를 발표한 자리였기 때문에 단호한 부정의 말이 더 큰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자신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 발전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선배 수진의 공감과 지지는 민수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러셀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적 언어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개인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민수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했고 그의 아이디어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민수가 다시 도전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민수는 수진의 말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민수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팀장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한 사람의 가능성을 꺾을 뻔한 상황에서 공감은 민수의 창의력을 되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비판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방향 제시가 더 가치 있음을 강조한 명언입니다. 민수의 사례에서 팀장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부정적 표현은 단순한 피드백으로 그치지 않고 민수의 창의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단호한 부정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특히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더욱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선배 수지는 민수의 아이디어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 격려하며 개선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매력적이니 브랜드 이미지와의 연결성을 보완해 보자는 말은 민수에게 다시 도전할 동기를 부여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발전시킬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공감과 지지의 언어는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언어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부정 대신 공감을 선택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접할 때는 이 점은 정말 흥미롭다.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와 같은 말로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세요. 공자의 가르침처럼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평가하기보다 그들이 행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마디. 왜 그렇게 했어?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하는 민영은 한 고객의 이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고객은 불만을 제기했고 부서 내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미 민영은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 상사가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실수를 하면 곤란하잖아. 민영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사의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실수한 원인을 추궁하며 책임을 묻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영은 간신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상사는 문제의 구체적인 이유를 계속 물었습니다. 민영은 속으로 내가 왜 이런 간단한 실수를 했을까? 라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상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나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동료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휩싸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영은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앞으로 중요한 이메일을 처리할 때마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사의 날카로운 반응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업무에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같은 팀의 선배인 윤희가 민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영은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윤희는 그녀의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영 씨, 괜찮아요? 아까 많이 힘들었죠? 민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도 민폐를 끼쳤고 상사님도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끝맺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윤희는 민영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영 씨,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번 실수를 통해 뭘 배울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에 이메일 실수로 큰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사님께 꾸중도 듣고 스스로도 한참을 자책했죠.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았어요. 윤희는 민영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녀에게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윤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민영 씨, 이번 일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확인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윤희의 말은 민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영은 제가 실수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점에 안도했어요라고 말하며 다시 업무에 집중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희의 따뜻한 공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민영에게 실수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상사의 말은 단순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고 있는 민영에게 이 질문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가 아니라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의 언어는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영은 상사의 말로 인해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간단한 것도 못했을까? 라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를 멈추게 하고 불안감과 긴장감을 키워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반응이 민영의 자신감을 더 약화시킨 사례는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윤희의 공감과 지지는 민영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며 민영이 실수로 인해 동료들과 단절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러셀은 공감적 언어는 상대방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윤희는 민영에게 혼자가 아니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민영이 스스로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공감과 비난은 단순히 대화 방식의 차이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윤희의 말은 민영의 자책감을 줄이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민영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이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비난과 지적이 아닌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민영의 사례에서 상사의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문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미 실수를 자각하고 있는 민영에게 이러한 질문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윤희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영에게 공감을 표하며 실수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확인 절차를 도입해보자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언은 민영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민영이 앞으로의 업무를 더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언어는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질문은 상대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 방향을 찾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또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은 단순히 문제를 넘어 상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응은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비난은 갈등을 키우고 공감은 신뢰를 쌓습니다. 우리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민영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한마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개발팀의 신입사원 지우는 자신의 첫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코드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기한이 다가오던 중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지훈이 작성한 코드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팀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문제를 파악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터질 것 같더라.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팀에 피해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던 상황에서 동료의 이 한마디는 마치 자신이 문제를 예견할 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팀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나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칠 수도 있다는 말을 다들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지훈은 자신을 자책하며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동안 지훈은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니 내가 도움이 될 자격이 없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도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팀의 선배인 선우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우는 지훈의 책상 옆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해서 다행이에요. 코드 실수는 누구나 처음엔 겪는 일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민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엔 자책과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훈 씨, 우리가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오히려 팀워크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초기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건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선우는 이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코드 리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방지할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선우의 따뜻한 말과 실질적인 제안은 지훈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팀에 실망만 안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성장할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의 공감 어린 대화는 지훈이 자책에서 벗어나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상대방의 실수를 예견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입사원인 지훈처럼 업무에 아직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부정적 피드백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켜 학습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훈은 동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실수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팀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책과 불안감은 결국 실수로부터 배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며 업무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배 선우의 공감 어린 접근은 지훈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훈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러셀은 공감적 언어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 해결 동기를 높인다고 강조합니다. 선우의 조언은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지훈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감과 지지는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만들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왕양명은 희망을 심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불씨를 지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언어가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상대방의 의욕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지훈의 사례에서 동료의 내가 그럴 줄 알아서라는 말은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이는 지훈이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면 선배 선우의 말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우는 지훈에게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코드 리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는 구체적인 제안은 지훈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심어주었으며 앞으로의 업무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왕양명의 말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가능성을 꺾는 대신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함께 보완해보자 또는 이 경험이 오히려 큰 교훈이 될 거야 같은 말로 격려해보세요. 비난이 아닌 공감을 담은 언어는 상대방이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한마디. 넌 안 될 거야. 대학생 태호는 졸업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특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기획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사업이 성공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넌 안 될 거야.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 가지고 성공하기 어려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취업 준비나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는 마치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몽해졌습니다. 자신이 진심을 담아 준비해온 꿈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친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은 정말 가망이 없는 걸까? 그날 이후 태호는 자신감을 잃고 준비하던 계획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일조차 점점 미루게 되었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었던 노트북은 닫힌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친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의 열정과 의지를 크게 꺾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 태호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을 아껴주던 선배 민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평소처럼 창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민지는 태호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준비하던 프로젝트는 어때? 내가 지난번에 말한 아이디어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태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접을까 생각 중이에요. 주변에서도 안 될 거라는 말만 하고 저도 점점 확신이 없어져요. 그냥 취업 준비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민지는 태호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태호야, 누구나 처음엔 주변에 회의적인 시선을 겪을 수 있어. 나도 예전에 창업 준비할 때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너 자신이 내 아이디어를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진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라면 한번 도전해 봐야 하지 않을까.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이디어는 환경을 생각하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잖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할 필요는 없어.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으니 너만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건 어때? 필요하면 내가 내 사업 계획서를 같이 검토해 줄게. 민지의 말은 태호의 가라앉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공감과 격려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태호가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도전할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넌 안 될 거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꿈을 꺾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비난과 부정은 사람의 자아 효능감에 큰 손상을 주며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태호의 경우 친구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의 열정과 확신을 흔들었고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지의 공감과 지지는 태호의 마음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태호가 겪고 있는 상황이 누구나 겪는 과정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는 태호에게 나만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주었고, 그가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러셀은 공감적 언어가 개인의 회복력을 높이고 좌절한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민지의 말처럼 초기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 자체로 태호의 성장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공감의 언어는 부정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민지의 조언은 태호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뛰어넘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되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에 대한 의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태호가 앞으로 어려움에 더 단단히 대처할 수 있는 내적 강인함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가슴속에서 불을 지피는 불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언어가 상대방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태호의 사례에서 친구의 넌 안 될 거야라는 말은 그의 자신감과 열정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게 만든 이 부정적인 언어는 태호가 꿈을 포기할 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민지의 말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지는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으니 내 방식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라며 태호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구체적인 도움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태호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명언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말을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 계획이야? 같은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부정적인 언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억압합니다. 반면 공감과 지지를 담은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한마디. 그냥 열심히 해.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됐는지는 최근 맡은 업무에서 막히는 부분이 많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아직 직장에서의 위치가 미약하다고 느껴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팀의 선배에게 상담을 요청한 은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지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선배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단순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이 말은 은지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더 묻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은지는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갈수록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가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고민하고 있을 때 동료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은지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힘들어 보이네요. 은지는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막막해요. 실수도 많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배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랬군요. 당연히 힘들죠. 저도 입사 초기에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누구나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더라고요.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엔 내가 놓치고 있는 걸 정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프로젝트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수연은 은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와 세부 과제를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저한테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연의 공감과 구체적인 조언은 은지에게 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지는 수연의 격려에 힘을 얻어 자신의 문제를 다시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상대방을 더 막막하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피드백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성취 동기를 강화한다고 강조합니다. 은지의 경우 선배의 열심히 해라는 말은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되풀이했을 뿐 그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지는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며 점점 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더욱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동료 수연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연은 먼저 은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의 감정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은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리학자 브렌다 러셀은 공감적 언어와 구체적인 조언은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직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수연의 도움은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수연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고 앞으로의 업무에서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감과 실질적인 피드백이 개인의 성장과 조직 내 협력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경재는 배움은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행동해야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지의 사례에서 선배의 그냥 열심히 해라는 말은 그녀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동료 수연의 조언은 은지에게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와 세부 과제를 정리하자라는 수연의 제안은 은지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작은 단계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연의 공감과 지지는 은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그녀가 다시 업무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어는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유경재의 말처럼 우리의 말은 구체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방향성을 담아야만 상대방의 문제 해결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는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정리해 볼까? 또는 이런 방법으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같은 구체적인 말로 상대방의 고민을 함께 풀어주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단순히 노력만을 강조하는 조언은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감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말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의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둥이님, 오늘은 조심해야 할 말과 그로 인한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말은 우리의 의도를 담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건 우리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배려가 우리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